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 중 하나로 2015년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의 현재 상황과 금융권의 대응,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플러스의 재정적 위기. 홈플러스는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 매각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약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승인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우려와 대응.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해당 점포에 투자한 리츠와 부동산 투자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 구조의 복잡성. 홈플러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해왔기 때문에 회생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홈플러스의 채무 구조가 복잡해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충격.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해 최소 10개 이상의 점포를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홈플러스의 대응 전략. 홈플러스는 현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 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긴급한 자금 확보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 효율성 개선 필요. 홈플러스의 유형 자산 회전율은 0.96으로 이는 경쟁사인 이마트 1.97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즉, 홈플러스는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경쟁력 회복이 필요.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우량 점포를 매각한 결과 매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향후 전망과 금융권의 대응 방안.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는 단기적으로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기관들은 홈플러스의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 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시장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원. 정부는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 지원과 금융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권과 협력하여 부실 자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책 마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 5. 홈플러스 사태가 남긴 교훈.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부동산 시장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리한 차입 경영의 위험성. 홈플러스는 인수 이후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변화 필요.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금융권, 유통업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과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더욱 신중한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